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의 이용상입니다. 오늘은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신일 교수님께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평생교육에 헌신하신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선구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상당히 좀 다양성을 좀 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단일 민족 또는 단일 문화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유교, 유학을 얘기하지만 유학도 주자학 중심의 그러한 유학이 발전했고 그 외의 것들은 일종의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 가지를 교조주의적인 정답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우리 교육의 큰 문제 하나는 정답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어느 하나만이 옳은 답이고 나머지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답주의. 그것은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정해진 답에 따라서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배우는 것만이 옳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정답주의 교육, 이것이 한 가지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육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상급학교, 대학의 진학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는 상급학교 대학 입시의 기준이 성적에 의한 성적 우수자만을 뽑는 이러한 것이 또 우리 교육의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대학 입학의 기준을 보면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70년대 이후로 미국에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가끔 혼란을 느끼고 당황했던 것이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냈는데 유수한 미국 대학에 떨어집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따지니까 그 대학의 대답이 우리는 성적 좋은 사람만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특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뽑아서 학생들끼리 상호간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한 가지만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은 상급 대학을 뽑는 것에서도 그렇게 획일적인 성적 우선주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체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교육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교육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육 체계도 결정되고 그 밖에 교육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또는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과 다른 주장, 다른 생각 또는 다른 답을 한다고 해서 그건 틀린 것이야 라고 그냥 치지도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교사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사의 의견도 얘기하고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을 그 나름대로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다양성이 살아 움직이고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풍부함, 교육의 풍부함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다양성을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인종적인 어떤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다양성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고 또 그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수 학습 방법들을 이제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학생들을 차별하는 이제 기제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진정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로 가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사회적 다양화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될 것이 사회적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이 없이 다양성만 늘어나다 보면 그것이 경쟁 사회로 갈 수가 있고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가 20년 동안에 실제로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오히려 더 경쟁심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 확실한 기준이 아니면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이런 것인데 그런 점에서 포용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 또 포용성을 함께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면 오히려 이 다양화된 사회는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양화되는 사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포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들의 포용성을 기르는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래 교육에서 이러한 이제 교육 불평등의 심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죠. 체제는 공교육 체제이면서 이 교육비를 학생들이 부담해 온 것이 오래됐습니다. 사실 90년대에 들어와서야 무상교육이 완성되지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무상교육도 이제 그 뒤에 또 이루어지고 말하자면 이 수업료 무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외에 물론 이제 시도에 따라서 이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는 시도 교육청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이 학습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다 안 돼 있는 아직도 불완전한 공교육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가정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해줄 수 없는 가정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성적 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성적 차이로 인해서 그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 교육 불평등.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학교를 나오고 나면 또 사회적 위치가 또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교육 체제이지만 사부담을 중심으로 해온 공교육 체제입니다. 본격 제대로 된 공교육, 말하자면 학습에 필요한 교육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공공재정으로 부담해주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우선 교육 불평등을 없애는 것들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상급학교 입시가 교과 성적 중심으로만 상급학교 입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훈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좀 더 훈련을 잘 시키는 기관에서 더 훈련을 시키면 좀 더 많은 점수를 낼 수가 있죠. 그것이 말하자면 사설학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잘 올리는 그러한 학원들은 뭐 우리가 그건 훨씬 더 수강료도 비쌉니다. 그래도 그들이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정답 맞추기를 더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결국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불평등 문제 또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육 불평등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입시 방법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본격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대비 교육 분야 혁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에 중심을 둔 것인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열심히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른이 된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소위 4차 혁명이 돼서 사회가 끊임없이 바뀌고 직업기술도 계속 바뀌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그러니까 일단 어른이 돼서도 사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배워야 자기 직업생활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보화로 가득 찬 도시의 시민들은 그냥 거기에 부속이 돼서 그냥 그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인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의 하나는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학교가 열심히 가르쳐서 학원까지도 보내면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 아이들의 성적은 국제적인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 평가에 의하면 항상 최상위 수준입니다.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적은. 그런데 성인들의 성적은 최하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애들은 교육시키고 어른들은 공부 안 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공부를 해서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국회에 바라는 것은 또 정부에 바라는 것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인들을 위한 교육 그것에 열심히 하자. 그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을 지금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제대로 성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똑똑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와 법 제도를 국회가 꼭 만드시라고 이렇게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그 교수님께서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말씀을 주셨고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